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폭발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쵸? 자, 폭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뻥 하고 터지는, 그죠? 얘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자, 이게 잘 보실 게 뭐냐면 두 가지가 같이 병합이 되거든요. 물리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화학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얘네 애를 통해서 뭐를 수반한다? 큰 에너지와 압력을 수반하는 애를 얘기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폭발은요, 연소 속도나 또는 화염의 전파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정상 연소가 아니고 뭐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를 한다 그랬고, 자, 무조건 밀폐. 대부분이 밀폐다. 근데 일부는 개방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밀폐를 포인트로 잘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폭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의는 당연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폭발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잘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폭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랬죠. 자, 원인별 분류는 물리냐 화학이냐. 물질 상태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폭발은 물리적 변화와 같이 이제 폭발이 되는 거고, 얘는 화학적 변화와 같이 이제 화학적 변화를 동반을 해서 폭발이 되는 걸 얘기하죠. 자, 물리적 폭발은 단순한 상변화 또는 과압, 감압, 어떤 충전을 너무 많이 해서 과충전, 자, 이런 걸 통해서 폭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화염 및 연소가 동반이 되지 않는다. 자, 화학적 폭발은 화학적 변화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있다? 화염과 연소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온다? 자, 요거 구분하는 거 잘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용기 파손, 그러니까 진공용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압력을 진공으로 상태를 뒀을 때,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뒀다라는 건 압력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용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리적 폭발이고, 산화 폭발. 자, 이건 산화 반응.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라는 건 뭐와 만나는 반응? 산소와 만나는 반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연소나 화염을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화학적 폭발. 맞습니까? 자, 얘는 뭐예요? 분해는? 그렇죠. 다 알고 있네요. 과열액체 증기폭발 뭡니까 이거? 물리. 중합반응 동반한 거 화학. 과압용기 폭발 물리. 촉매 폭발, 촉매입니다. 촉매. 촉매 폭발 화학. 과충전 용기 폭발 물리. 반응 폭주 화학. 증기나 수증기 폭발 물리.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얘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나눠 보십시오. 꼭 나눠 보시고, 두 번째 정리하실 건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 대표 물질들. 아셨죠? 특히 화학적 변화에 가보면 대표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 산화폭발 있죠. 산화폭발. 자, 산화폭발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어떤 가스의, 그러니까 가스 자체가 산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분진, 분무, 이런 애들이 다 어디 들어가요? 산화폭발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산소와 화합을 해서 어떤 연소 반응을 동반을 해서 그게 이제 폭발로 이어지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분해폭발. 얘는 분해가스. 그래서 분해가스가 어떤 게 있다라고 했냐면, 뭐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뭐 이런 애들 등등등등.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중합폭발에 가보면, 여기 중합폭발. 그죠? 자, 이때도 이제 대표 물질 몇 가지 알고 있으라 그랬죠? 뭐 염화비닐, 초산비닐,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그리고 무슨 비닐.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폭발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촉매 폭발 같은 경우는 뭐 수소와 산소, 수소의 염소에,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 거 또는 수소와 염소가 섞여 있는 거에 빛을 조였을 때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터지는 걸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물리적 폭발 중에 하나,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뭘 얘기한다? 그렇죠. 블래비를 얘기한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자, 다음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에는 응상폭발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리적 폭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기상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상폭발. 기상. 자, 기상폭발은 뭐에 속한대요? 화학적 폭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응상폭발 같은 경우는요, 고체와 액체, 기상폭발은 기체, 그죠? 그래서 얘네를 그냥 같이 보셔도 된다 그랬죠. 같이 보셔도 된다라고 했고, 자, 여기 똑같이 응상폭발과 기상폭발을 구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가스폭발. 자, 가스폭발 같은 경우는 가스 자체가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얘는 화학적 폭발에 속한다라고 했었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 증기폭발은 물리적 폭발이고, 응상폭발이죠. 응이라고 쓸게요. 자, 수증기 폭발은 뭡니까? 응상. 그쵸? 액화가스 증기 폭발. 자, 요런 것도 우리가 액화가스에 대한 지금 증기 폭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기가 들어간 것들은 다 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분해 폭발 뭡니까? 요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쭉 써보십시오. 화학적. 그쵸? 증기운 폭발. 화학적이죠. 얘는 증기운이에요. 증기가 들어가 있지만. 자,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 폭발. 요거 뭡니까? 응상. 분진. 얘, 가연성 분진. 그죠? 고체이긴 하지만 조금 얇은 고체라고 했었죠. 자, 얘가 특이하게 기상 쪽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고산간 전이 폭발. 그죠? 이거 응상. 과열액체 증기 폭발, 응상. 분무 폭발, 기상. 기라고 쓸게요. 화라고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상 폭발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맞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폭발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응상폭발, 내가 얘를 위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응상폭발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고, 보증 알고, 맞습니까? 그래서 보일러 증기, 뭐 증기, 수증기, 알루미늄 전선, 그치? 고산간 전이,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상폭발. 기상폭발의 종류에는 가증스러운 뭐 3분 해가지고, 가스폭발, 증기운 폭발, 그리고 3개의 분해. 3개의 분, 그죠? 그래서 분해, 분무, 분진,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요거 꼭 암기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응상폭발도요, 얘하고 똑같이 뭐가 없어요? 화염 및 연소 동반이 없고요. 얘는 화염 및 연소 동반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개의 종류가 어떻다 그랬어요? 유사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인별 분류가 더 큰 개념이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블래비가 어차피 물리적 폭발과 응상 폭발에 다 들어가 있죠. 요 블래비는 이따가 따로 볼 거예요.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상 폭발. 이자 화학적 폭발의 종류 중에 분진 폭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분진. 자, 얘가 이제 가연성 분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주변 공기와 혼합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바람이 폭발, 바람이 화염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분진 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일어나기 쉽지 않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초반에 만들어져야 되는 조건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연성 분진일 수도 있고 또는 폭발성 분진일 수도 있고, 얘가 꼭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돼. 또는 뭐 연소 범위 내보다는 폭발 범위라고 하는 게 낫겠죠. 얘는 폭발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진의 퍼센트, 농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조건이 꼭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조건이 꼭 만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조건이 만족을 하면 터지는 건데, 이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태울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 최소 발화 에너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측류보단 어디? 난류, 막 흐르는 난류 쪽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가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로 간의 충돌도 심할 거고요. 그죠? 그만큼 손실도 큰.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나와 있어요.
자, 분진 폭발의 발생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진이 어떻게 된대요? 퇴적. 쌓인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쌓여 있다가 이제 얘가 날리는 거죠. 그럼 얘가 날리게 된다면 비산을 하는 거죠. 비산. 위로 날리면 뭐가 형성이 된다? 분진운.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 분산이 되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점화원이 있으면 요것들이 이제 뻥 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발생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영양인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얘가 가연성 분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 수분량이 많으면 이게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위로 뜨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분진이 얘를 내야 되거든요. 이 부유성이 떨어져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성은 감소합니다. 뜨지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속분 자체는 뭐하고 반응한다라고 했습니까? 물하고 반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속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분진의 최적당 표면적이,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클수록, 왜냐하면 산소와의 화합이 더 좋아질 거니까요. 위험성은 증가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력이나 또는 뭐가 클수록, 온도가 클수록, 그죠? 위험성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구상보다는 편상일 때 위험성이 증가하며 표면이 꺼칠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공 모양보다는 약간 이렇게 눕혀진 모양일 때 닿는 면적이 더 크다 그랬죠, 그죠? 편상일 때 위험성이 증가하고 꺼칠수록 증가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표면적이 입자 최적에 비해 커지면, 그러니까 입자 최적보다 닿는 면적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원래 입자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쪼개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진대요. 그래서 폭발이 더 어떻게 된대요? 용이하다라고 했었고, 자, 또 마찬가지. 입자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는 얘가 위로 막 이렇게 잘 떠다닐수록 비표면적은 크게 되고 표면 에너지도 크게 되어 뭐가? 폭발이 용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폭발이 용이해지는 조건들은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 분진 폭발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음 내용에 가보면요. 얘하고 비교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진 폭발은 그쵸? 얘고 얘는 그냥 가연성 가스입니다. 자, 초반엔 누가 더 세다 그랬어요? 얘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초반의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이 훨씬 세요. 그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연소 지속 시간, 가스 폭발 작다 그랬죠. 분진 폭발에 비해. 왜냐하면 분진 폭발은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연쇄적으로 뻐버버버벙 터진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연쇄 폭발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걸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자, 마지막에 발생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이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건 처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 자, 뭐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발생 에너지와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분진 폭발이 처음에 얘를 처음 불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스 폭발은 그에 비해 훨씬 쉽죠. 대신에 마지막에 갔을 때 최종 발화 에너지는 최종 발생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분진 폭발이 크다. 그 이유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 분진 폭발이 마지막에 갔을 때 세지는 이유.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분진 폭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또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완전 연소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얘가 산소를 끌어다가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불완전 연소에 가깝고 얘가 발생한다. 요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일산화탄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연쇄 폭발이라고 했고, 그쵸? 연쇄 폭발이라고 했고, 자, 최종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영양인자 잘 알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진 폭발에 대한 건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일단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런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많이 나왔던 게 요 블랩이죠, 블랩이. 자, 블랩이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하고, 얘는 맞습니까? 자, 얘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스 저장 탱크 지역 내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이 되고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뭐를 하면서 이제 증발을 하면서 탱크 내 압력이 저장 탱크의 설계 압력을 초과하여 탱크가 어떻게 되는 현상?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틀림없이 제가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액화가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액화가스 저장 탱크예요. 자, 액화가스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가 납니다. 그럼 화재가 나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 벽면부터 기상부와 면한 부분부터 제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럼 이쪽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던 액화가스의 온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간과 동시에 뭐도 올라가요? 압력도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이 탱크가 점점 견디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가 깨진다. 일부가 깨지면 여기서 이제 새어 나오는데 이 새어 나오는 게 원래 여기 액화가 됐던 게 순식간에 뭐가 되기 때문에 기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들 다 빠져나간다. 자기 모양으로 다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죠? 원래 기체였던 애를 내가 억지로 뭐로 잡아놓은 거다 지금? 액체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기화가 되면서 그 기화가 되는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 이 탱크가 결국 어떻게 된다?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탱크만 터진 거니까 우리는 블랩이 자체를 이렇게 본다고요.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질 수 있죠. 뭘로? 화학 폭발과 기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안에 있던 액화가스가 순식간에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바깥쪽에 있던 요 불과 만나서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터지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응상 폭발이 기상 폭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블랩이 자체는 물리적 폭발이다 뭐다? 응상 폭발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1번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두 번째가 보면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파열 시 액체에,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액화가스, 기체에, 액화가스의 기화량에도 제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폭발량이. 이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탱크 내부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론적으로 한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차 있을 때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 열을 받은 부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인장 강도. 자, 요거는 그냥 내력이에요. 내력. 그러니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초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열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의, 우리가 기출 지문으로 나와 있던 거니까 꼭 알고 계시고, 자, 발생 과정 보겠습니다. 발생 과정 이렇다.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화재로 인해 탱크가 가열이 될 거고요. 탱크 내 액체가 가열이 되고 액면 위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탱크 내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액화가스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 온도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온도도 올라갈 거예요. 이 액면 위의 온도라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도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증가하겠죠. 그럼 이 내부 압력이 계속 증가하니까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이게 파열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저장 탱크가 파열이 되면 압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가 깨졌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압력을 우리가 고압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액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압력이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럼 이 액화되어 있던 게 순식간에 뭘로 된다? 기체로 된다고. 기체로. 그래서 이 액화가스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탱크가 파열이 되고 그 파편이 멀리까지 흩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적 폭발,
블랩이 여기서 딱 블랩이야.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순간적으로 발화가 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걔를 우리가 파이어볼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UVC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거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발생 과정까지요. 그래서 발생 과정도 거기 가보면 6단계로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얘를 이제 메커니즘 상으로 4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가보면 밑에 요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액연액취.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곤 상승이 되고 연성 파괴가 되고 액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리고 뭐가 파괴가 돼요? 그렇죠. 치성이 파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방금 이렇게 길게 써져 있던 내용을 우리가 짧게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럼 얘를 방지하려면 감압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입열을 억제해야 되고 내압 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지 대책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다량의 자, 보세요. 다량의 가연성 증기가 노출됐을 때 외부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면서 폭발을 할 때 화염이 급속히 확대가 되며 공기를 끌어올려 버섯? 그쵸? 화염 형태.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파이어볼이라고 한다 그랬죠. 화구라고 한다 그래. 화구. 맞습니까? 그래서 화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유입되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유입이 되는 거죠. 산소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우리가 파이어볼이라고 하고, 자, 파이어볼도 뭐 한번 보시면 좋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다. 요거 6번. 6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기를 형성하고 점화원에 의해 펑 하고 터지는 화학적 폭발 현상 하나가 있는데, 자, 얘 이름이 뭐다? 우리가 증기윤 폭발이라는 게 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발생 과정 보시면 저장 탱크의 파손 밸브 손상 등의 원인으로 가스가 누출. 얘가 꼭 있어야 돼요. 요 말이. 그리고 얘가 이제 확산이 되고 가스가 확산이 되면 주변 공기와 혼합하면서 증기윤을 형성하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증기윤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급속한 화재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얘를 막아줘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증기윤 폭발은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연성 기체가 샜을 때 모여있던 기체가 펑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얘는 개방계예요. 그죠? 근데 우리 블랩이 있죠. 블랩이는 뭡니까? 밀폐 쪽이죠. 그죠? 그리고 블랩이는 물리 폭발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화학 폭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액화가스 증기 탱크 내에서 가스가 샜을 때 이게 증기윤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여기 찢어졌을 때 액화가스가 막 나오면서 여기 대기 중에 증기윤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펑하고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증기윤 폭발이라는 게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 쪽에서 불이 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액화가스 증기 탱크의 액화가스, 그죠? 액화가스 폭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2가지를 블랩이,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할 수 있다? UVC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가보면 요게 나와요. 자, 이거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죠? 정의 넣어놨고요. 폭발 분류 확실히 틀려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요. 자, 방지 대책. 뭐 지금 감압해가지고 아까 나와 있던 거 나와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점으로 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공통점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가보면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 기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폭염과 폭갱이 나와요. 요게 이제 폭발의 분류죠. 그러면 폭발의 분류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폭염과 폭갱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폭발이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요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이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잖아요? 폭발 문제 다 풀려요. 진짜로. 아셨죠? 그래서 저 믿으시고 이 자료 믿으시고 쭉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폭염 폭갱 정리하고요. 그리고 화재 이론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